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9월 15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관련 종목들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건설과 한국전력, 그 다음에 S&T에너지, 태용 정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방향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기류가 좀 보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또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어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박 종목이라든지 원전, 그 다음에 미국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나요? 그쪽에 공장에 갑작스런 습격을 당해서 좀 이제 구금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그런 기업 협력에 대한 의문점들을 또 제시하는 이 움직임들이 좀 조정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좋지 않은 움직임이 불보듯 뻔한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멀리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그런 인프라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시장은 계속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제일 우려해야 되는 것이 경기 침체죠. 에너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침체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원자력 뿐만이 아니죠. 에너지 전체, 그 다음에 산업 전체가 이제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하락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죠. 오히려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연착륙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10월 달, 11월 달 정도 되었을 때 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진짜 우려대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진 않을까,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큰 침체가 아니고 성장성이 지속이 된다면 이 에너지에 대한 테마는 확실히 지금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단어는 딱 AI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기술들이 이 AI를 통해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나왔던 얘기처럼 지금도 이제 산업혁명에 들어갈 수준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이제 휴머노이드, 그런 이제 차곡차곡 새로 등장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루하루가 빠르게 발전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 수요에 맞게 에너지도 필요하다라는 큰 틀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계속 이제 지켜볼 종목들을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보기 전에 전체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40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0.35%로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도 0.66% 올라서 850포인트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2,600억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도 1,300억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각각 600억, 4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계속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침 정부가 대주주 기준 양도세를 5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원래 10억으로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타격을 주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되지 않고 바로 50억으로 다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좋고요. 지금 지주사 위주로의 또 상승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아주 많은 매수 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확실히 해외 증시보다 한국에 대한 상승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니케이도 좀 올라갔지만 한국 증시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도 안정화가 된다면 코스피도 확실히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이 원달러는 5.6원 정도 하락해서 1,388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 뭐 비슷한 수준의 위치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 15일이고요. 9월 중순에 들어온 만큼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이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시행된다면 얼마나 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내린 뒤에 시장에 대한 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종목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200원 하락했고요. 3.6% 정도 하락했습니다. 58,8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6만원 이탈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종가 기준으로 5만원대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제 한번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급락 사태로 좀 뚝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종가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확실히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협력도 좀 애매한 상황에서 국내 정부의 이 원자력 발전의 신규 원전 건설을 좀 보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악재로 같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 라인을 좀 이탈시키면서 진행이 되는 듯 한데요. 한번 이제 고를 파고 진행이 된다면 사실 뭐 결국에는 이 부분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계속 횡보를 하다가 좀 눌러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한번 뭐 떨어졌다가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일별 거래량은 KRX, NXT 합쳐서 1,30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해서 하락을 좀 했고, 뭐 계속해서 상승을 좀 힘있게 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좀 눌러지는 듯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110만 주 매도를 했고요. 12일에 매수했던 부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도 투신 투자자, 그 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도 같이 매도를 좀 하면서 좀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최근에 좀 많은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아직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신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매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이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큰 좋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오히려 상승 마무리되었는데요. 1% 정도, 60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사실 원자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눌러지는 움직임일 때 현대건설은 오히려 좀 이제 반등을 좀 시키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121선을 이탈시키는 듯 하면서도 좀 지켜주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만원 초반 정도에서 주가를 꽤 오래 지금 횡보를 시키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현대건설 관련해서 이라크에서 한 4조 정도의 이 공사, 그죠?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를 한 것으로 또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은 해외 이 건설에서도 상당히 이제 큰 손이고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내릴 만큼 내렸죠, 사실. 다른 종목 옆으로 횡보하고 주가 유지할 때 현대건설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이런 구간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21선 뚫고 나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급락하던 움직임들은 좀 어느 정도 멈춘 듯 하고요. 8월 말부터 해서는 큰 이제 하락 없이 계속 비슷한 구간을 횡보를 하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뭔가 이제 특별하게 뭐 매도가 많거나 하는 수급은 없어 보이고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4만 1,000주 매도, 기관 투자자 6만 6천 주 매수했는데요.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모펀드가 19만 주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한전 KPS는 당연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국내에 대한 원전 수주, 국내에 대한 원전 건설이 중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한전 KPS는 여지없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전 KPS는 이전 전저점을 뚫고 아래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자재에 대한 종목보다도 최근에는 좀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 한전 KPS 외국인 투자자 2만 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2만 주를 매도를 했지만 사실 뭐 특별하게 지금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쭉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전기술도 2.4% 정도 하락을 했고요. 87,500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정도 계속 뭐 몇 번 정도 터치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국내에 대한 움직임과 해외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면서 한전기술도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19만 주 매도했고요. 연기금 투자자 두신, 사모펀드 모두 매도를 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은 좀 이제 지지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비슷한 구간 계속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히려 뭐 원전 건설도 있겠지만 사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 더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현 정부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는 사실 전기료를 인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주는 것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48만 주 매도했고요. 투신과 사모펀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S&T 에너지고요. S&T 에너지도 네, 한번 뚝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고 일단 2번 정도 꼬리를 달고 눌러졌습니다. 그래서 쌍봉 찍고 떨어지는 것처럼 되었는데요. 일단 21선 지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기자재 종목들이 좀 약세를 띠더라도 이 S&T 에너지는 크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상승 추세에 유지해주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HI는 2.2% 정도 하락했고요.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이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59,400원에서 48,000원까지 최근에 좀 하락세가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좀 추세 전환을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관련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인 이 61선 추세 살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자재 입장에서는 BHI 수주 잔고도 많고 향후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이 LNG 뭐 원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8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83,000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 매수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 투신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성광밴드고요. 성광밴드 1150원 정도 매도 하락을 했습니다. 33,000원 정도 마무리되었고요. 3.3% 하락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쌍봉을 찍고 좀 눌러지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고점 부근에서 계속 주가를 동일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저항을 맞았고요. 이전에도 저항을 한번 횡보하는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때마다 좀 뚝뚝 떨어지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성광밴드도 미국과의 LNG 협력, 그다음에 원전 협력에 좀 테마가 잡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미국과의 향후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추가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도 향후 이제 이 미국과의 협력이 또 좋아지면, 그죠? 다시 한번 깊어지면 또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6만 주 정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59,000주 매도하면서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태웅이고요. 태웅은 마찬가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미 46,000원에서 33,000원까지 상당히 이제 골이 깊게 하락을 했고요. 사실 원자력 테마로 이제 같이 엮여가지고
좀 최근에 상승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 태용이라는 기업은 풍력도 하고요, 선박도 하고요. 상당히 이제 여러모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풍력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풍력에 대한 매출이 향후 이제 커질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실제로 고객사도 대형 풍력 위주로의 그런 이 터빈을 다루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태용은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과도하게 좀 빠진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라인을 좀 형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 이슈에 떨어졌던 부분을 더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좀 과도한 하락 구간인데요. 거래량을 좀 한번 붙이면서 다시 한번 위로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18만 주 정도 거래 있었고요. 크게 없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28,000주 매수했고, 특히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많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매도 따라서 그냥 속절없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연기금 투자자도 26,000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가를 주로 끌어내리던 투신 투자자는 좀 이제 매도 물량이 멎는 듯 한데요.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진이고요. 우진도 최근에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 정도 하락을 했고 1,95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61선 따라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박스권에서 또 한번 상승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를 좀 했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많은 매수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13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77,000주, 특히 사모펀드가 매도를 하였고요. 전반적으로 좀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종목들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또 주요한 소식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좀 해석이 분분하다라고 합니다. 탈원전을 하느냐, 탈원전을 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인데요. 사실 이제 말로만 보면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원전과 다름이 없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이라고 해서 사실상 꼭 원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장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신규로 짓는 것을 계획을 없애고 결국엔 수명 다할 때까지 점점 줄여가겠다라는 그 방향 자체가 독일이 추구하던 방향과 사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쓰던 거 계속 쓰면서 점점 하나씩 수명 닿을 때마다 줄여나가는 게 이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들의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그런 국가들이 탈원전을 멈추고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과 그 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이유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 때문이었고요. 어느 정도 기저에너지원이 유지되는 방향까지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었겠죠. 50% 정도. 근데 그 이상 늘리려고 하니까 전기료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해외 이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면서 탈원전에서 다시 한번 원전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계기는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더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LNG를 값싸게 수입하던, 그리고 LNG를 값싸게 사용하던 국가들이 타격을 받았죠. LNG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요. 그 중에 한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에 대한 이 적자가 엄청나게 심화되었고, 전기료를 인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때 인상하지 않아서 그 한전이 계속 적자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결국에는 LNG 가격이 비쌀 때 이 LNG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많았더라면 이 LNG 대신 다른 에너지를 좀 이 대체 에너지로 쓰면서 다시 한번 LNG 가격이 떨어졌을 때 또 LNG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힘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필요한데요. 사실 다른 국가들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석탄 에너지를 과하게 빠르게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빠르게 늘리는 국가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전 다른 국가들, 특히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효율이 더 좋은 유럽 국가들, 그런 이제 이 다른 국가들 봤을 때도 분명히 해상풍력과 태양광이 좋았다면 그 이상으로 계속 값싼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요. 어느 적정 수준을 늘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다른 기저에너지원을 같이 늘린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이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를 발견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AI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는 간헐적인 에너지보다도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확실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건설 기간이 길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 핑계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미 신규 원전을 짓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계속 막으면서 좀 신규 원전 계획을 좀 막으려고 했던 노력도 있었고, 겨우겨우 2기 건설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지금 와서 또 한번 뒤집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 자체가 에너지 정책 입장에서 상당히 소모적인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기간이 길어서 짓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대안이 또 있죠. SMR이라는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되는 그런 SMR 모델들이 해외에도 건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ISMR, 우리 한국형 SMR이 아니더라도 지금 외산 SMR을 충분히 우리나라로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이 기자재에 대한 그런 진출을 또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뉴스케일 파워 모델도 사실 우리나라 울진 쪽이었나요? 그쪽에 원래 건설 추진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뒤로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재생에너지만 너무 늘리게 되었을 때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늘린다고 100기가와트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30%, 아니 한 70%까지 혹은 뭐 100%까지 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이 30%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광을 활용한 자동차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날씨가 좋을 때는 100km를 갈 수 있었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30km 갈 수 있다. 근데 일기예보에 중간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갈 수 있는 거리를 100km로 생각하겠습니까? 30km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에너지도 많이 생산할 때 우리가 풍요로울 때를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할 때가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계속 뭐 태양광 에너지를 뭐 100%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미 유럽은 뭐 가을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에너지로 100% 보급이 가능하다. 지금 원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좋지 않은 때를 생각해서 좋지 않을 때 어떤 기저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석탄 에너지를 줄였을 때 그 석탄 에너지의 특성을 메워줄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소를 원전으로 전환 추진을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목표에 힘을 싣고 있죠. 중국 정말 원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기조도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핵 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다가오는 AI 시대에 맞춰서 이제 석탄 발전소의 특성을 원전이 메워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지금 원전으로 픽한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1.19TWh의 석탄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4%에 해당하는 100기가와트가 2030년까지 가동 중단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나머지 1.09TWh는 여전히 2030년대도 석탄 발전을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2036년인가 2040년에 거의 석탄 발전의 비중을 10%대까지 줄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장서서 저렇게 석탄을 줄인들 중국과 인도, 미국 같은 경우는 석탄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감도 있고요.
그런 국가들은 석탄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값싼 에너지를 만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규모 투자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늘린 다음 그 부분을 비싸게 이제 전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그 국가 간의 이제 산업 경쟁력을 했을 때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럽이 뭐 신재생에너지 엄청 늘려서 우리도 늘려야 된다. 그럼 유럽이 지금 제조업 잘 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유럽이 왜 원전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가?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최근 독일 이 경제적인 움직임들이 긍정적인 상황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냥 이제 선진국이 한다고 해서 따라할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선진국들이 그 한계를 딛고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다른 국가와 똑같지 않죠. 선진국가들처럼 원천 기술이 엄청 많아서 혹은 금융에 대한 그런 기축 통화를 가져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조 기술력을 활용해서 그리고 제조 기술력을 계속 경쟁력 있게 유지해야 되는 국가인데요. 그 경쟁 국가로 본다면 사실 일본, 중국 몇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 국가들이. 근데 그런 국가들이 석탄 에너지를 향후 얼마나 활용하는가? 적어도 2040년까지 40% 이상 활용합니다. 근데 그 제조 강국이라는 그런 국가가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원전을 이제 늘리지 않고 점점 이제 쓰는 수명 다하는 거 줄이고 석탄에너지 대폭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영국은 바쁩니다. 이제 정상회담에서 원전 신속 건설 협정 체결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원전에 대한 건설 기간이 길다고 이제 건설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누구는 신속 건설 협정 체결을 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국과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지는 것 같고요. 15년 걸린다면 이제 뭐 더 줄이면 되죠. 그래서 3,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고, 그런 이제 이 원전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그리고 리스크를 없앨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조사를 하고 부지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만큼 원전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 미국,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기자재 이 기업들 입장에서 민간 협력을 하게 된다면 향후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엑스에너지도 이제 영국의 4세대 모듈형 원자로 설립을 추진을 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DL-ENC 등 이제 동반 진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엑스에너지도 향후 미국 워싱턴이라든지 이제 영국 쪽에서라든지 여러모로 이제 많은 SMR 건설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미국과 원자력 협정 체결을 승인을 했고요. AP1000 원전 건설을 위한 정부 간 원자력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현대건설도 같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확실히 전 세계가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원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국가는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이 아직 애매하긴 하지만 대만도 사실 찬성 투표를 했을 때는 70% 이상이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표결수가 적어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비율로 따지면 70%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이 가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화력 발전 하나 불나니까 TSMC에 대한 경쟁력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까지 오니까 이 대만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독일도 이제 태도를 바꿨습니다. 프랑스와 이제 EU 이 의장국으로서 상당히 이제 힘을 다투던 그런 이 독일이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페인 혹은 벨기에 이런 오스트리아 이런 쪽과 탈원전을 이제 지지하던 쪽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류가 좀 바뀌어서 이제 EU 텍소노미에도 그린 에너지의 원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향후 이제 원전 프로젝트에 그 비용이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제
평소에 원전을 짓지 않던 국가들,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남미, 북미 할 거 없이 모두 다 지금 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논쟁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리는 좀 거꾸로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신재생 늘릴 때 신재생 안 늘리고, 이제 남들이 이제 신재생 좀 속도 조절할 때, 대폭 속도를 내서 좀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적인 수치를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늘리는 데에 대한 타이밍을 좀 맞추는 게 맞지 않겠나. 기저에너지원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 그래서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가 빅컷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뭐 0.25로 나올 것인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10월, 11월 정도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느냐 혹은 적절하게 진행되느냐 이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지금 고용지표에 대한 악화가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마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전력 시장에 대한 확대는 확실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다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조금 이제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합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최근에 좀 간을 보죠. 한국을 계속 간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단도리를 쳐서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노력해서 지금 미국과 한국의 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